지난 19일 폴란드로 향하는 첫 K2 전차가 출고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폴란드와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이처럼 먼 두 나라가 협력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오니 정말 한국 방산산업의 위상이 커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들어 한국에서 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미리 선점하려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연초 목표였던 150억 달러는 물론이고 2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4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정세의 성능도 훌륭하고 가격도 준수한 국산 무기들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미국의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는 미 육군 전시회가 열렸었죠. AUSA 방산 전시회라 불리는 이 전시회는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로 유명한데요. 매년 미국,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800여 개 주요 방산 업체가 참가할 정도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모든 나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한화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의 최초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 장갑차 실물 장비를 동시에 전시해 두 장비를 동시 운용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들을 집중 홍보에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K10 탄약운반 장갑차의 경우 세계 최초의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비 체계로 전장에서 K9 자주포에 신속하게 탄약을 보급해 자주포 전력의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때문에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한테는 너무나 관심이 가는 장비였던 것입니다. 전시관을 찾은 독일 장교의 경우 K10 탄약운반 장갑차에 관심을 보이며 한화디펜스 관계자에게 얼마나 자동화된 것인가라고 질문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관계자가 K9 자주포와 연결하면 자동으로 탄약을 재장전할 수 있다고 말하자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는지 장갑차 운용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가격은 얼마인가라며 연신 질문을 쏟아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 역시 최근 들어 자주포 현대화 사업으로 사거리 연장 및 구경 증대, 자동화 및 발사 속도 향상 큰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K9 자주포의 기술력이 K10 연계와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전시회에 앞서 한화디펜스에서는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 YUMA 사격장에서 미 육군 자주포 사업 관계자를 초청해 K9 자주포 사격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운용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탄과 K9, K10과의 호환성과 성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극찬을 받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능 시험에 한국의 첨단 무기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이 그 주인공인데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즉 FCT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이 보유한 성숙한 기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 개발 사업으로 다른 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성능 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재 한국 방산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 아리온 스맷은 뛰어난 국방 로봇 무인체계 기술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여러 나라에서 군침을 흘리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아리온 스맷은 어떤 성능을 지녔으며 주 임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아리온 스맷은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보병 전투지원 다목적 무인 차량으로 한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육군이 시범 운용을 시작한 모델입니다. 중량 1.8톤, 1회 충전 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동체는 비포장도로에서도 최고 34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죠. 무엇보다 레이더 센서와 전후방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아리온 스맷은 무장 또한 갖춰져 있어 보병부대 전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물자 수송 또는 수색과 정찰 등으로 1.1km의 거리에서도 정보 교류가 가능해 앞으로 보병 전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군에서 쓰는 무인화 체계는 일반 자동차의 자율주행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손꼽히는 테슬라, 웨이모도
아리온스메처럼 거친 비포장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한 경우는 없었죠. 그만큼 교통법규가 있고 노면 표시가 있는 곳보다 야지에서 주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가졌던 제품보다 오히려 성능이 2배 이상 뛰어나 장비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서로 눈치 싸움을 벌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무인체계 기술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무인체계가 오프로드 야지에서 주행하기 위해선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것은 필수였죠.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여주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한국에서 무인화 기술을 시험하고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완전히 자리 잡힌다면 더욱 무서운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 업계의 무한한 성장을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국 방산업계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야? 하루 걸러 새로운 무기들이 생겨나고 있네. 내가 봤을 땐 전에 그동안 꼭꼭 숨겨놓다가 이때다 싶어 모두 풀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모든 장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뛰어날 리가 없어. 이제 한국은 재래식 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 무인 무기체계 등 그동안 활약하지 못했던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어. 정말 한국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무서울 정도네요. 이만큼이나 발전한 한국인데 오히려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더 엄청나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을의 입장이었다. 자신들의 무기를 사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었지. 그런데 어느새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를 원하는 완벽한 갑의 입장으로 바꿔버렸어. 이미 50%가 넘는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한국 무기 없이는 전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테슬라도 못하는 일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네. 심지어 무거운 장비를 잔뜩 실은 차량이 무인으로 자동 주행되고 있는 거잖아. 이쯤 되면 왜 한국의 군사력이 6위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고? 그게 말이 돼? 숨겨놓은 무기들만 풀어놔도 일본은 통으로 삶아먹겠는데 내가 봐도 한국은 일부러 군사력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나라들이 대외적인 군사 전력과 실제 전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은 엄청난 힘을 숨겨놨을 거야. 막말로 한국은 이제 무기 수출로도 다른 나라들을 휘청거리게 할 수 있죠. 군사력도 세계 4위권 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자 수송은 전력 보완의 핵심이지 그만큼 적국의 주요 목표 대상이기에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작전은 사람 없이 무인으로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다. 무인체계 기술이 발전될수록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여유 인력이 많아져 사람이 꼭 필요한 전력에 보강할 수 있으니 군사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